자, 조셉 필라테스가 젠 메디테이션, 박싱, 카라테도를 하면서 여기 뭐 이렇게 좀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그럼 이걸 단어로 표현하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사람은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근육이 수축한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배에 힘을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찾은 단어가 파워하우스, 그래서 찾은 단어가 임팩트다.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한테 가치 있는 말로 전달되느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내 말을 왜 못 알아들을까? 나는 왜 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을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조셉 필라테스는 이런 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조셉 필라테스가 젠 메디테이션, 박싱, 카라테도를 하면서 여기 뭐 이렇게 좀 이거 체조, 수영 이런 거 하면서 이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 뭐 학교에 어떤 선생님한테 저기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가 필라테스를 이제 한지 뭐 한 3년 이내 때, 그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이제 예술계 쪽 사람들이 이제 일반 회원들이 많이 있었고, 예를 뭐 플루트 하는 사람, 예술단 누구라, 뭐 한국무용을 뭐 발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뭐 무술을 했다거나 앉아서 한참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 한국무용 어떤 선생님은 앉을 때도 이 궁으로 앉으라고 했고요. 이때 이렇게 덩 칠 때 이거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어떤 체계가 있고 그냥 간과했어도 이걸 보니 이게 떠오르니까 이렇게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발레에서 업 쓰는데요, 그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면 이걸 단어로 표현하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사람은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근육이 수축한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가 통한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에 힘을 주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늘리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조셉이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요. 조셉이 이걸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운동도 안 하고, 운동하면 몸에 좋다는 생각도 없는, 마음하고 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몸을 이렇게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생각이 없는, 내장기관하고 근육, 손, 근골격계 움직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허리가 아프면 허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목이 아프면 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팔 쓸 때는 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리 쓸 때는 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찾은 단어가 파워하우스, 그래서 찾은 단어가 임프린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동양적 움직임 컨셉을 서양의 단어로 번역한 거라고요, 조셉이. 그래서 임프린팅이에요. 그러니까 임프린팅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파워하우스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이걸 갖다가 이걸 설명하는데 쓴 거라고요.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파워하우스가 뭔 줄 알아요? 발전소인 줄 알지. 파워하우스가 뭔 줄 알아요? 그냥 어떤 일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누군가 뭐 이런 걸로 알지, 몸에 그런 게 어딨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파워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임프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자, 그러면 코어, 센터, 파워하우스라는 말이 서양의 말이 먼저 있었다고 쳐요. 여러분들은 그게 있은 다음에 배웠으니까.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고 옮길까요? 한국에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선생님이 영어로 배웠어.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3세대 교재를 미국에서 번역하기로, 그 판권을 제가 갖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번역 못하겠다. 넘겨줄 테니까 네가 번역하고 판권도 가져라. 얇은 교재인데 5면으로 돼. 이렇게 4면 정도가. 그림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 분량이 안 돼요. 이걸 이제 그때 서울대 영문학과 다니던 이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수업도 받는 학생들이어가지고 3학년, 4학년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좀 해라 그랬어요. 이틀 번역하면 질문이 100개예요, 100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시하고, 내 질문이 있으면 각주에다가 이렇게 해라 이랬더니만 표시하고 밑에 표시만 있어요. 여기는 그게 다 질문이에요. 그럼 이 각주가 이만큼이에요. 그게 결국 못하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영어 실력은 사람들이 좋죠. 그러면 해부학 용어는 이미 나와 있는 용어죠.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랑 동작이랑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 메서드가 뭔지 모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메이드가 뭔 줄 알아요. 펠빅 볼이 뭔 줄 알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 애들이.
그러니까 말 쓸 수가 없어요. 뭐라고 쳐 이걸. 미국 사람들이 필라테스를 모르는데 필라테스를 조금 배운 다음에 필라테스 가르쳐봐.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영어 못해요, 그 사람들. 왜 영어를 못해요? 대학 교수고 막 그런데 왜 영어를 못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게 필라테스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확한 게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영어 실력이 아니고 한국어 실력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해요. 그런데 내 회원한테 내가 말을 딱 했는데 지시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이 듣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지. 내 말이 가치가 없는 말이었다고요. 뭔가 실어 나르는 게 없어요. 그냥 빈수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이러든지 컨센트레이션 이러든지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도 어차피 그냥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 말 안 하면 선생님 여기 있나?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안다. 그러면 내 눈에 선생님이 안 들어와도 안심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한테 의미로 가치 있는 말로 전달되느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이 박철영 필라테스의 아주 중요한